부산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까지 많게는 100mm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10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부산에 또다시 장맛비로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윤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부산은 오늘 새벽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까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다 조금 전부터는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아침 7시 기준 81.3mm입니다. 많은 곳은 기장군이 92.5mm, 영도구가 88mm 정도인데요. 당초 예보됐던 것과 달리 새벽 시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가로수가 쓰러지고 보도블럭이 깨지는 등 경찰과 소방재난본부에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까지 50에서 100mm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전에서 오후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산에는 오늘날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다에는 동해남부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또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부산엔 지난 10일 208.7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동천의 강물이 범람하고 곳곳이 침수되는 등 45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 작업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침수와 축대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최고 100mm가 더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낮부터는 바람도 강해집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조금 더 서둘러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비와 함께 바다 안개까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지금 충청 이남 지역으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도 중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 50에서 100mm, 경남 남해안은 많은 곳에서 150mm가량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낮에 강풍주의보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남해안은 이미 10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부산도 7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불과 사흘 전에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터라 오늘 역시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18도, 양산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3도, 양산과 창원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남해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해상에도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4m의 높은 물결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그친 뒤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의 수돗물에서 최근에도 유해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죠. 현 정부 들어 환경부가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난해 시작된 관련 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 안에 부산의 새로운 상수원 확보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분기 덕산과 화명정수장 원수와 정수 모두에서 미량의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과불화 화합물이 부산의 수돗물에서 검출된 건 이미 올해로, 현재 부산시의 고도정수 처리 과정으로도 이 과불화 화합물은 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검출된 양이 기준치 이하여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수치가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어린이, 노약자에게도 문제가 없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이런 미량 유해 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1,460여억 원을 들여 화명정수장에 초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 이 시설도 미량 유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낙동강물을 묻는 데에서는 해결이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공장 그런 걸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 없앨 수도 없고. 그럼 결국 대안은 대체 상수원하고. 결국 부산의 물 문제는 대체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부산시는 합천댐 하류 환강물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도 환경부와 논의를 진행했고 환경부 관련 용역에 이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남 지역민들의 반발인데 환경부는 확보된 물의 절반 정도를 동부 경남 지역에 공급하는 식으로 공존 방안을 마련한 걸로 보입니다. 동부 경남은 저희들과 똑같이 낙동강 표류수를 지수했는데 이번에 경남이 48만 톤이 되면은 경남의 모든 이제 도민들은 표류수를 먹지 않는 어떤 청정상수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남으로서는 오히려 더 큰 혜택이. 환경부 용역 결과 발표는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상류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도 담길 걸로 전해지면서 30년 수건인 부산 물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대선급 판 커진 서울 부산시장 보선이라는 제목 일면 머릿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4월 7일로 확정된 광역단체 재보궐선거, 서울과 부산 두 곳으로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부상했다는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지 기반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으로 일부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명분과 실리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정부의 70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전보완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을 높인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는데요. 다주택자와 법인, 무리해서 두 채 이상 집을 산 투자자는 매도 시기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200m 시단 미설과 서측 평행 유도로 신설 등이 핵심인 잠정 최종안을 세 번째로 수정해 국무총리실 검증위에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남측 연결도로 간섭 발생을 막기 위해 서측 평행 유도로 신설을 유력하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김해 신공항의 사업비가 7조 6,600억 원으로 가덕 신공항보다 1,600억 원이 더 들어서 경제성을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했던 정부의 논리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와 서울광장 시민분향소에는 2만 명에 가까운 조문객들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7시 반 발인 이후 8시 반부터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온라인 연결식이 거행되고 고향인 창녕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이 크게 줄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부산은 혈액 수요가 더 많아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혈액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내 헌혈의 집.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황입니다.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평소 같으면 가득 차 있어야 할 혈액 냉장실의 선반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A형과 O형의 혈액이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헌혈이 크게 줄면서 부산의 혈액 보유량은 이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단체 헌혈이 개학 연기와 수업 축소 등으로 급감하면서 타격이 컸습니다. 헌혈이 안 되는 상황이 2, 3일 이상만 지속이 돼도 우선 병원에서 백혈병이나 암 환자분 같은 분들의 수혈이 힘들어질 수 있고 더 계속되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어려워지고. 지난 5월까지 올해 부산의 목표 대비 헌혈 실적은 30.5%로 코로나 피해가 심각했던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부산은 특히 높은 고령 인구 비율로 다른 도시에 비해 수혈 수요도 많아 공급 부족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장기화됨으로써 또 문제고 또 현재 또 저출산 또 인구 감소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시기가 내년까지는 아마 우리 혈액 관리에 있어서 많은 것을 아마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과정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헌혈의 집을 통한 전파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가동을 중단한 고리 1호기 원전을 해체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전에서 쓰고 난 핵 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원전 부지가 사실상 사용 후 핵 연료 처리장으로 전락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고리 1호기 해체 계획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32년까지 원전을 해체하고 부지 복원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한수원은 해체 계획 초안을 울산과 부산, 양산 등 원전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있고 해체 계획을 알리는 주민 설명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오는 17일 울주군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5개 구군을 모두 돌며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체 계획 초안에는 고리 1호기에서 나올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한수원은 정부가 주관하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처리 방안을 확정하면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겠다는데 재검토위원회는 논의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위원장부터 사퇴하는 등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체가 시작된 이후에도 처리 방안이 정해지지 않으면 사용 후 핵연료는 고리 1호기 부지에 임시 저장소를 만들어 보관하게 됩니다. 이러면 사용 후 핵연료가 고리 1호기 부지에 기약 없이 머물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 핵 폐기물을 그대로 보관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그곳이 해체를 해도 완벽하게 복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부지 이퀄 고준 핵 폐기장처럼 되는. 이러다 보니 한수원이 원전 해체를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부산 기장군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 유출의 위험을 떠안게 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 안에 40년 동안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방사능 위험이 가장 높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계획이 없다면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도 요식 행위에 불과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국산 딸기 품종이 없어서 일본에 로열티를 주는 걸 걱정하던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종자 강국인 미국에 순수 우리 품종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옮겨 심기를 2개월 앞둔 우리 딸기 품종 금실입니다. 도농업기술원이 지난 2016년 자체 개발한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다 익으면 복숭아 향까지 어우러져 풍미가 깊습니다. 이 품종이 전국 최초로 미국에 수출됐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금실 딸기 조직 비약료입니다. 이 종묘 열포기를 미국에 공급해서 받는 로열티는 1억 원입니다. 미국에서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로열티 수익도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엔 국산 딸기 품종이 없어 일본 품종이 우리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때문에 매번 일본의 무리한 로열티 부담 요구에 휘둘렸고 수출길까지 막히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열티 문제도 좀 있었고 자기들이 필요한 딸기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품종 팔아먹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후 우리 딸기 품종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토종 딸기 보급률은 10여 년 전 9.2%에서 최근 93.4%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른바 일본과의 딸기 종자 전쟁에서 완승한 우리나라가 이제 또 다른 세계 최대 종자 강국인 미국 시장까지 넘보게 된 겁니다. 로열티를 주는 나라에서 로열티를 받는 나라로 우리나라도 이제 종자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첫걸음이 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딸기뿐만 아니라 사과와 국화, 장미 등 다양한 우리 품종 개발이 이어지면서 10여 년 전만 해도 매년 220억 원씩 부담하던 로열티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정부의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종자 강국의 꿈까지 연결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3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4시 반쯤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하다 음주운항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게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스쿨존에서 6살 여아가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에게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A씨와 SUV 운전자 7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제동 여부 등 국과수의 감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B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1차 사고를 냈고 후속 사고에 영향을 끼쳐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해당 법을 적용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북구 구포동 한 법당에서 불이 나 법당 내부와 생활용품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변에 요양병원이 있었지만 불길이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을 필리핀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부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아버지의 선고 형량을 늘렸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배우자 B씨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부산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인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부산은 오늘 새벽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다 조금 전부터는 다시 굵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현재까지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아침 7시 기준 81.3mm입니다. 많은 곳은 기장군이 92.5mm, 영도구가 88mm 정도인데요. 당초 예보됐던 것과 달리 새벽 시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가로수가 쓰러지고 보도블록이 깨지는 등 경찰과 소방재난본부에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50에서 100mm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전에서 오후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산에는 오늘 낮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다에는 동해남부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또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부산엔 지난 10일 208.7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동천에 강물이 범람하고 곳곳이 침수되는 등 45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침수와 축대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와 함께 바다 안개까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충청 이남 지역으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도 중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가량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낮에 강풍주의보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남해안은 이미 10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부산도 7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불과 사흘 전에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터라 오늘 역시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은 밤사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없어 누적 확진 환자 15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환자 대부분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며 5명만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2,800여 명이 자가격리 중인데 이들의 97% 이상은 해외 입국자들입니다. 한편 경남 양산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경남의 누적 확진 환자가 144명으로 늘었습니다. 양산에 사는 이 남성은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입국 당시에는 무증상이었지만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 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